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계획 파트를 공부하고 있죠.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을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환지계획은 다음 상을 내용을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환지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공부한 거예요.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의 명시에, 그리고 채비지, 보류지 명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이 환지계획입니다 라고 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환지계획구역의 원주민, 갑을,병 등에 해당하신다면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하게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지 설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아니 똑같은 동네에 농사짓고 사는데 누구는 평당 300만 원짜리 택지를 환지받고 누구는 평당 뭐 3천만 원짜리 중심 상업지 환지를 받고 그것을 젊고 여자분이고 예쁘면은 평당 3천만 원짜리 아침 나이 많고 남자고 못생기면은 평당 300만 원짜리 그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환지계획구역의 모든 종전 토지 소유자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환지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지를 설계할 때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라고 법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제목은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라 그래요. 환지계획 작성 기준인데 이해하면은 환지 설계 기준이죠. 환지를 설계하는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285페이지죠. 285페이지 오면은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별표하시고 환지계획 작성 기준 뒤에다 부제목을 나왔습니다. 가로 열고 환지 설계 기준이죠. 환지를 설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뒤에 괄호 열고 환지 설계 기준 가로 닫고 자 이런 교재 봅니다. 자 환지를 설계할 때는 환지계획은 이 말은 뭐죠? 환지 설계는 그 말이야. 환지를 설계할 때는 종전의 토지 다섯 글자 동그라미 합니다. 종전의 토지 다섯 글자를 동그라미 그 뒤에 환지 두 글자 동그라미 합니다. 자 종전의 토지와 환지될 토지의 그런 뜻이죠. 자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동그라미 하십시오.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까지 하면 위치부터 환경까지 몇 개죠? 7개. 그 7가지를 동그라미 하시고 그 7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지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교재를 보시면은 환지를 설계할 때는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에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위치, 지목, 면적. 위치, 지목, 면적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환지를 설계합시다. 환지를 정합시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무슨 주의라고 되어 있죠? 밑에 표를 보십시오. 면적주의라 그래. 면적주의라고 합니다. 위치, 지목, 면적을 기준으로 환지를 설계합시다. 면적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나머지 네 가지를 기준으로 환지를 설계합시다 라고 하는 입장을 평가주의라 그래요. 평가주의인데 우리 도시개발법은 7가지 전부, 7개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니까 면적주의 입장하고 평가주의 입장을 합한 거 맞죠? 이것을 무슨 주의라고 되어 있죠? 절충주의라고 합니다. 절충주의.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법상 환지 설계 기준은 절충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도 되고 이 절충주의 주장에 따라서 환지 설계가 이루어지면 청산의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적응환지라 그래요. 적응환지. 그래서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 적응환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슨 주의를 채택해야 됩니까? 절충주의를 채택해야 되고 절충주의를 채택하면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 적응환지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작성 원칙은 적응환지 원칙으로 해도 좋고 절충주의 원칙으로 해도 좋고 같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종전 토지하고 환지할 대상 토지의
몇 가지 기준으로 합니까? 7가지. 어떻게 보죠? 위치, 지목, 면적, 위지면,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토수리에 살고 있는 누구죠? 환, 위지면, 토수리, 환. 그렇게 보시면 되죠. 위지면, 토수리, 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여기서 잠깐만. 근데 이걸 7개를 이거 아직까지 이해를 완전하게 하신 건 아니거든. 그래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저에게 집중. 자,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를 설계할 때는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첫 번째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위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의 종전 토지 위치가 100번지였으면 도시개발이 끝나고 갑에게 새로 환지될 토지의 위치도 몇 번지? 100번지 위치에 땅을 주라는 거죠.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첫 번째 위치가 같고 지목이 같고 면적 비율이 같고 토질이 같고 수리 관계가 같고 이용 상황이 같고 환경이 같도록 설계하자는 이야기예요. 이 7가지가 똑같이 설계되면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가 가능한데 이를 무슨 환지라고 합니까? 적응 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적응 환지 원칙에 대해서 특례를 9개를 인정합니다. 오늘 5가지를 합니다. 5개. 깊게 들어간다 그랬죠. 오늘 들어가는 거죠. 이제 환지 계획 작성 특례 9가지 중에서 오늘 5개를 하는데 이 5개를 제목을 외워야 됩니다. 제목을 암기하는 방법을 공부하시고 내용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시작합니다. 285페이지 양괄호 2번 환지 계획 작성 특례 별표 2개 하시고 별표 2개고 지금부터 이제 교재에 있는 번호와 상관없이 제가 밑줄 긋고 번호를 붙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밑줄을 잘 끄셔야 됩니다. 1번 동의에 의한 환지 제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밑줄 끄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읽으면 밑줄을 끄면서 따라오십시오. 이제 별도로 줄 것이라고 안 할게요.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지정을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다시 쓰세요. 계속 줄 것죠.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이 등이 있다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지정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특례로서 환지를 정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 그 토지에 임차권이 등이 있으면 임차권이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환지 부지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저 좀 봐줄래요? 여러분 101번지 도시개발 사업전 101번지 600주는 의뢰 토지였습니다. 토지 넘률이 50%면 의뢰에게는 얼마를 공급할 수 환지 줄 수 있죠. 300주는 환지를 주는 게 원칙이야. 단 종전 토지 소유자 의리 도시개발 사업자에게 저에게는 환지를 지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환지 부지정을 신청하거나 환지 부지정에 동의를 해준다면 특례로서 의뢰에게는 환지를 정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단 그 의뢰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환지 부지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빠뜨리면 안 돼. 이걸 처음 하면 진짜 5번 이상 읽어야 돼요. 한 번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은 그대로 시험이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돼 이 부분은. 그 다음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2번 저 밑에 동그라미 2번 토지 면적을 고려하는 환지가 나와 있습니다. 정환지 밑줄 거요. 세 글자 정환지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285페이지 맨 밑에 5번째 줄 동그라미 2번에 면적 토지 면적을 고려하는 환지 뒤에 정환지 찾으셨어요? 네,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감환지 밑줄 것입니다. 동그라미 3번. 아까 설명 다 됐죠? 정환지 처분, 감환지 처분도 정환지, 감환지도 원칙입니까? 특례입니까? 특례지. 아니, 여보세요? 토지 범률이 50%면은 종전 토지 면적 100,0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던 갑에게는 500제곱미터를 교부하는 게 원칙이잖아. 600제곱미터 교부했어. 감환지입니까? 정환지입니까? 정환지. 원칙으로 인정되는 겁니까? 특례로 인정하는 겁니까? 특례로서. 500제곱미터를 교부하면 원칙인데 400제곱미터를 교부했어. 뭐죠? 감환지. 원칙입니까? 특례로서 인정하는 겁니까? 특례. 정환지 할 수 있다. 감환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줄 거죠. 과소 토지는 환지를 정합니까? 부지정합니까? 부지정. 과소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거 줄 것이고 과소 토지 환지 부지정 몇 번? 4번. 4번. 그 다음에 책자를 넘깁니다. 넘겨서 입체 환지가 나와 있습니다. 입체 환지 밑줄 것이십시오. 입체 환지를 밑줄 것이고요. 동그라미 5번 쓰십시오. 밑에다가 입체 환지가 환지 처분 특례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입체 환지는 잠깐만요. 여러분 원칙대로 하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는 새로 조성된 택지 등으로 평면 환지해 주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택지에 가름하여 땅 대신에 네,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이 교부되니까
아파트 입주권이 교부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원칙입니까? 특례로서 인정하는 겁니까? 평면 한지가 원칙인데 특례로서 입체한지 조성된 택지에 가름하여 아파트 입주권이 교부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입체한지는 특례인데 입체한지 요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입체한지 요건 두 가지가 있어요. 뒤에 줄 것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밑줄 것이고 기역.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기역. 그 밑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신청입니까? 신청까지 줄 것이십시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 동그라미 2번, 니은번. 그 기역과 니은이 적으십시오. 입체환지 요건입니다. 입체환지의 요건, 입체환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이에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합니까? 신청이 있어야 됩니까? 신청이 있어야 되죠. 이게 한 5년 전까지 법원 입주한지 할 때는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 있었어요. 개정됐다니까. 동의가 무엇으로 개정된 거죠? 신청으로. 그래서 신청을 동그라미 하시고 그 신청 밑에다가 아니야 이렇게 적으십시오. 아니야, 동의가 아니라고 적어둡니다. 이렇게까지 해드려도 쏘시면 안 돼요. 입찰제 요건,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한지 신청, 입주한지를 할 때 그 주체가 옛날에는 시행자였어. 시행자가 그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토지가 가수 토지에 해당돼서 환지를 못 주게 되니까 아파트 입주까지 드릴까요? 라고 동의를 얻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시행자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과수 토지 소유자로 환지를 못 받게 된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이 뭐 할 때만 신청할 때만 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위의 참장자를 보호하지 않겠다. 그런 입법지에서법 개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입주한지는 적극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무엇이 있을 때만 하죠. 신청이 있을 때만. 그래서 집단 행동을 하게 된 거야. 그 이후로부터 민주화되면서 법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마치 이제 토지 소유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 자리에 동의 쓰면 틀려요.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 동그라미. 그때 건축물의 일부는 뭐죠? 아파트니까 101동을 전부 줍니까? 101동 1501호입니까? 101동 1501호. 그래서 건축물의 일부는 곧 이꼴 구분 소유권이죠. 구분 소유권 적으십시오. 구분 소유권. 건축물 일부에 대한 구분 소유권을 준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건축물 일부를 동그라미 하시고 이걸 구분 소유권을 해석하시면 되죠. 구분 소유권. 건축물 일부와 그리고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무엇을 주죠? 공유 지분 동그라미. 공유 지분권을 교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무슨 환지라고 부르죠? 입체 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알아보게 보면 입체환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둔 게 있어요. 이거는 시험에 여기서 이제 별도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는데 지금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심화학습 3, 4월에 이런 곳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깊게 다루고 근데 그것도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고 제가 선택적으로 나올 거면 가르쳐 드려요. 그때 이제 3, 4월에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은 계획을 잡는 것이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289페이지 오십시오. 289페이지 오셔가지고 4번에 봅니다. 환지계획 인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아까 환지계획은 행정처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하면 그 환지계획은 인가 맞죠? 네, 인가권자 체크해준다 그랬죠? 이거 인가권자 별표하시고요. 의외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행정처이 아닌 시행자 미칠죠. 행정처이 아닌 시행자가 손 떼고 환지계획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거든요. 그때 환지계획 인가는 줄 것이십시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가권자가 돼요. 별표해 드릴까요?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의외로 시험에 자주 나와서 자주. 작년도 나왔거든요. 작년도 콕 찍어 드렸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죠? 지정권자,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 일단은 지정권자가 지정하잖아, 그죠? 그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 수립하는 게 원칙이라고. 지정을 수립합니까? 지정하려면입니까? 지정하려면.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도 수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구역도 누가 수립합니까? 지정권자. 그리고 국가 등 공공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거야. 그러면 개발구역 수립,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지정권자, 개발구역 수립도 지정권자, 사업시행자 지정도 지정권자.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그 실시계획에 대해서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돼요. 실시계획 인가도 누구에게? 지정권자. 그래서 여기까지 딱 와보니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누가 주도합니까? 지정권자 주도하니까. 도시개발법에서는 나중에 누구죠? 물으면은 90%가 지정권자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뽑아서 외울 일이 없어. 다 지정권자야. 아닌 것 딱 하나만 야무지게 외우면 문제가 끝이야. 근데 수십 개의 지정권자를 승인권자를 막 외우잖아.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다 지정권자인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누가 주도하죠? 지정권자가 주도하는데 아닌 게 있어. 아닌 거 딱 외워야 될 게 있어. 환지구역 인가는 누가 인가합니까? 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정권자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밑에 적어야 되죠. 아니야. 절대 환지구역 인가권자 될 수 없는 자가 누구죠? 지정권자잖아. 그 자리에 지정권자로 시험 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워낙 지정권자가 사업 절차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정권자 넣으면 자연스럽게 쏘아버리더라고 또. 그러니까 자주 출제해도 출제하신 분은 얼마나 기분 좋겠어. 낼 때마다 틀려주니까. 그죠? 우리는 안 속을 거야. 네. 다음 넘어갔습니다. 네, 넘어가셨고 200 이제 환지 처분으로 오시면 돼요. 296페이지 오십시오. 296페이지 환지 처분 296페이지예요. 296페이지에 네, 환지 처분을 펼쳐두시고 환지 처분의 뒤에 적으십시오. 자, 지금부터 이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절차에서 마지막 주제입니다. 환지 처분. 그 입문과정 11월, 12월 입문과정을 듣지 않고 1월 과정을 들으신 분은 입문과정에서 그 환지 예정기 처분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요. 네, 그것을 참고로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3, 4월에 네, 환지 예정지는 깊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오늘 환지 계획하고 환지 처분의 시간을 1시간을 배정해서 깊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네. 자, 환지 처분이죠. 자, 환지 처분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의 뒤에 적으십시오. 같이 적을까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필기. 자, 환지 처분이란 환지 계획 내용. 환지 계획의 내용을 환지 계획의 내용을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입니다.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설명됐습니다.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이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집중. 자,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 이제 지금 안 돼요.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종전 토지라고 그럽니다. 자, 사업전 종전 토지 100번지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가 갑의 농지였죠. 자,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200번지죠.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환지로 줄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죠. 그러면은 환지 계획에 의해서 200번지 500제곱미터 토지는 갑의 환지로 확정된 상태입니까? 환지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계획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준공사 이후에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200번지 500제곱미터 택지가 갑의 환지로 법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이 환지처분이고 그 다음에 201번지 500제곱미터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도시개발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했습니다. 무엇으로 불렀죠? 보류지. 그렇죠. 보류지죠. 지금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보류지로 환지 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상태입니까? 계획만 되어 있었던 겁니까? 계획만 되어 있었는데 그 201번지 500제곱미터가 보류지로 확정되는 행정처분이 환지처분이고요. 그중 일부 201-1번지를 분할해서 처분해서 도시개발사업 경비에 사용할 용도를 정합니다. 뭐죠? 채비지. 그럼 채비지도 201-1번지를 채비지로 할 거라고 정한 것은 환지계획이고 이것이 법적으로 채비지로 확정되기 위한 행정처분은 환지처분이라는 거죠. 계속 나가면 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전부 환지 계획 내용을 표현한 것이고 이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을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환지처분이 무엇인지 개요는 이해하셨는데 그럼 환지처분은 어떤 형식 요건을 갖춰서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재 환지처분의 형식 297페이지에 있어요. 자, 297페이지 저 위에서 양괄호 4번 내려오시면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더 알아보기 바로 위에 있습니다. 환지처분 형식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별표하시고 밑줄 그십시오. 밑줄 끄면 따라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할 때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뭐하죠? 알리고 동그라미. 관보나 공보에 이를 공고 동그라미입니다. 공고하여야 한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할 때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공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는 형식 요건을 갖추면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때 공고는 적으십시오. 무슨 공고죠? 영등포 공고가 아니고 환지처분 공고예요. 환지처분 공고. 그럼 이런 얘기죠. 잠깐만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여기서 누구죠? 종전 토지 소유자가 갑이죠. 종전 토지 소유자 갑에게 환지계획 내용을 알려주라는 거죠. 종전 토지 소유자 갑에게 당신이 환지받을 토지는 200번지 500정도에 조성된 택지입니다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을에게는 당신 소유했던 101번지 600제곱미터는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당신이 환지 부지정 신청했기 때문에 현금 청산할 겁니다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환지계획으로 계획된 사실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뭐하죠? 공고하는 형식 요건을 갖추면은 알리고 공고를 하면은 무엇이 이루어진 거죠? 환지처분이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환지처분이 공고되면은 그 환지처분의 법적 효력이 언제 발생하죠? 공고일입니까?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까?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처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297페이지 더 알아보기 바로 밑에 보면은 297페이지 큰 3번 환지처분의 효가 나와 있죠. 별표 2개 주시고 효가 뒤에 적으십시오. 가로 열고 효가 뒤에다가 가로 열고 환지처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공고일입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까? 적으십시오. 공고일의 다음 날.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거 환지처분의 효과가 9개가 있어. 7개가 있어. 그 7개 중에서 오늘 4가지 정도, 4개 정도를 합니다. 7개 중에서 절반 이상을 해버리는 거죠. 그 환지처분의 효과 7개는 제목을 외우라 그래요. 환지처분의 효과. 자, 제목을 외워야 되는데 교재 안 만져도 되는데 교재에 있는 번호는 상관없고 제가 밑줄 꺼서 번호 붙일 거예요. 읽어드리고 하기 전에 저를 잠깐 봐주실래요? 아까 우리 환지계획 작성 특례가 있었죠. 환지계획 작성 특례는 제목을 자꾸 외워야 된다고. 듣기만 듣습니다. 저에게 기 집중.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지등 신청하나 동의하면 특례로서 환지를 정합니까? 정하지 않습니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그 토지에 임차권이 등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야 환지 부진이 가능합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지등 신청하고 동의하더라도 임차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를 못한다고. 환지 제외를 못한다고. 네, 자 그다음에 임차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환지 부지정, 환지 교부 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임차권자의 동의가 필수예요. 그거 빠뜨리면 안 돼. 진짜 그때 실제 시험에 많이 나왔었거든. 첫 번째,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고 동의하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그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야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죠? 정환지. 세 번째가 감환지.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과소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죠. 과소 토지 환지 부지정 아니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죠? 입체 환지. 입체 환지 요건.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동의가 아니고 뭐죠? 신청이 있어야 되죠. 오케이.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죠. 나중에는 3, 4월 되면 환지계획 작성 특례 9개를 달달 외우게 될 거예요. 외우면은 정말 쉬워요.
나중에 시험 나오면 그대로 조문대로 나오기 때문에 주워 담으면 돼. 주워 담으면 답을 담으면 된다. 바구니에 그냥 이렇게 그렇게 쉬워진다고. 자, 그다음에 환지 처분의 효과입니다. 도전. 이거 무지 어렵다고 1번, 2번이. 일단 교재 읽어드립니다. 작년에도 그대로 나왔어요. 조문대로 나온 거죠. 밑줄 긋겠습니다. 환지 처분의 효과. 네, 읽으면 줄 것이십시오.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여기까지 동그라미 1번.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이게 환지 계획, 환지 처분의 효과 1번이에요. 이게 작년에 시험 그대로 나온 거죠. 줄 긋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까지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어떻게 되죠? 소멸한다. 소멸 동그라미. 그 앞에 다음 날에 소멸했습니까? 끝나는 때 소멸입니까? 끝나는 때 앞뒤로 가로. 보통 시험은 다음 날 소멸로 시험을 냅니다. 다음 날 소멸이 아니고 끝나는 때 소멸로 시험을 냅니다. 다음 날 소멸하면 틀리겠죠? 네, 동그라미 2번. 지금 환지 계획 작성 특례 2개를 소개했죠? 이걸 설명드려야 돼요. 교재는 페이지 넘기면 안 돼요. 그대로 두고 보게 됩니다. 집중하세요. 이걸 이해를 하면은 몇 번만 읽으면 익숙해지는데 이해를 못하면 글자를 외워도 안 된다고. 약간 응용해버리면 답을 못 찾아요. 자, 시작합니다. 집중하십시오. 2019년 2월 12일 1일이에요? 11일? 죄송해요. 2019년 2월 11일 오늘 환지 처분이 공고됐습니다.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다음 날. 그럼 2019년 2월 12일 날 환지 처분이 효력이 발생할 거 아니야. 자, 시작합니다.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부터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이 언제인지 알죠? 다음 날부터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200분지 조성된 택지 500제곱도 맞죠? 이 환지 계획에서 정한 이 환지를 이 갑의 종전 토지로 보겠다. 이 땅을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부터 갑의 토지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이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종전 토지자 갑이 취득했다는 거죠. 언제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러니까 2019년 2월 12일 내일 1초가 시작되는 순간 종전 토지 소유자 갑은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에 대한 새로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대신에 종전 토지 100분이 농지에 있던 종전 토지 갑의 농지에 있던 100분이 농지에 있던 갑의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있습니까? 소멸합니까? 소멸해요. 소멸하는데 언제 소멸하느냐 하면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입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해요. 그러면은 여기 집중. 2019년 2월 11일 오늘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오늘 밤 0시 12시가 땡 하면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 오늘이 끝날 거 아니에요. 오늘 밤 12시가 땡 하는 순간 100분지 농지에 있던 갑의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있습니까? 소멸합니까? 소멸하고 내일 1초가 시작되는 순간 갑은 새로 환지받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법은 어떻게 표현했죠?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환지를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 제일 어려워 이 부분이. 그러면은 앞으로 환지 처분의 효과에서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은 항상 다음 날 발생해요. 환지 처분으로 권리가 소멸될 수도 있죠. 소멸되는 시점은 항상 다음 날 소멸입니까? 끝나는 때 소멸입니까? 끝나는 때 소멸이라고 이 시점을. 그래서 시점 가지고도 문제에서 정답을 많이 결정하는 거니까 끝나는 때 앞으로 끝나는 때만 딱 보이면 그 뒤에는 발생입니까? 소멸입니까? 소멸이라는 단어가 와야 되니까 끝나는 때 소멸, 끝나는 때 소멸. 때만 보면은 밀어서 소멸시켜야죠. 자, 환지처분 효과 1번. 다음 2번. 2번 보십시오. 환지 계획에서 아까 밑줄 긋고 번호 붙여드렸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 이 머리에서 상상이 돼야 돼.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해요. 제 좀 보실래요?
좀 보실래요? 여러분 도시개발사업전 여기 201번지 600제곱미터 누구 땅? 을의 농지였잖아. 맞죠? 도시개발사업전 200번지 1000제곱미터 갑의 농지였고 그 밑에 201번지 600제곱 을의 토지였잖아요. 을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 부지정 신청했죠. 그러면 201번지 600제곱미터의 을의 토지 소유권은 현금 청산합니까? 환지 줍니까?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해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환지 부지정,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지정을 신청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 201번지 600제곱미터의 토지가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잖아. 이렇게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이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 을의 토지 소유권이 존재하잖아요. 이 을의 토지 소유권은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은 그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나는 순간 법적으로 소멸하는 거야. 그럼 2019년 2월 11일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오늘 밤 12시가 땡 하는 순간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을의 종전 토지에 있는 그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있습니까? 소멸합니까? 소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밤 12시가 땡 하는 순간 201번지 종전 토지 소유자 을의 소유권이 소멸해야 내일 1조가 시작되는 순간 이 땅을 환지받는 누군가가 새로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법은 이렇게 표현했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처음 들으면 저는 설명을 잘 한다고 하지만 자기에게는 안 들릴 수 있다고. 공부를 한 것이 원래 그런 거예요. 김치를 갖다 보면은 아무리 잘 담아도 겉절이 맛이지 묵은지 맛은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스스로 묵은지로 좀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직 멀었잖아. 시험 치려면 10월달이니까 3월달 지금 한번 얼핏 듣고 이해가 들똥말똥해 3월달에 이해하셔도 괜찮잖아. 시험이 10월달인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됐어. 5월달에 이해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시험은 10월달인데 맞죠? 진짜 이해를 못해서 7월달에 문제풀이 과정에 다시 설명하는데 그때 이해도 안 됐다는 얘기죠. 시험은 10월달인데 그러니까 실망하실 필요 없이 앉아서 버텨내면은 누구나 반복하는 과정에서 익숙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합격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앉아서 버티십시오. 그러면은 붙는 거예요. 이걸 못 견디고 스스로 별일이 생겨버리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297페이지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읽으면 위줄 것입시오. 행정상 환지 처분은 줄 것입시오. 계속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까지 줄 것이고 이거 몇 번이죠? 3번. 환지 처분의 효가 3번입니다.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 환지 처분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환지 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자 행정상 할 때 행 앞에 가로 열고 행정상 행 앞에 가로 열고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 그때 가로 닫고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 앞 뒤로 괄호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은 밑에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은 용도 지역 지정 처분 용도 지역 지정 처분 용도 지역 지정 처분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처분 용도 지역 지정 처분이죠. 그렇게 적어두시고 설명 듣습니다. 봐주세요.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의 종전 토지는 대지였습니까? 농지였습니까? 100번지 1000제곱미터는 갑의 농지였잖아. 여기다가 갑의 100번지 농지에다가 옛날에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 처분이 돼 있었다고. 그러면 농림지역 지정 처분한 그 행정처분의 효과는 항상 갑의 종전 토지 100번지에 농림지역 지정 처분의 효과가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100번지 농지 소유자가 200번지를 환지받더라도 농림지역 지정 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그 환지 처분의 영향을 받고 환지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의 녹지지역에 전원주택에 살고 계시다가 그럼 그 땅은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 처분이 돼 있잖아요. 거기 살다가 주상복합 아파트에 당첨되어서 네, 상업적으로 일반 상업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로 여러분이 이사를 왔어. 그러면은 옛날에 살던 그 동네의 자연녹지적 지정처분이나 행정처분의 효과가 상업주로 이전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환지처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정처분처럼 그 행정처분의 효과가 성질상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환지처분이 있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책장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밑줄 것입시오. 지역권 뒤에 줄 것입시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설정된 지역권 동그라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환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토지에 그대로 존속한다. 줄 것이고 밑에 적으십시오. 원칙.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설정된 지역권은 환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토지에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다만 계속 줄 것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동그라미.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이 나왔습니까? 끝나는 때입니까? 끝나는 때 앞뒤로 가로. 끝나는 때 뒤에는 발생이 와야 됩니까? 소멸이 와야 됩니까? 소멸 동그라미. 소멸한다. 이거 지금까지 밑줄 그리는 거. 네, 여기까지 이제 다만 이유가 예외인데 이 원칙과 예외를 통틀어 동그라미 4번으로 합니다. 환지 처분의 효과 4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설정된 지역권은 환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존속합니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어떻게 되죠? 소멸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여기까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고 저를 잠깐 봐주실래요? 설명 좀 할게요. 여러분, 갑의 종전토지, 백번지, 천지구의 농지에 지역권이 있었어. 도시개발구역의 종전토지, 갑의 종전토지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이 지역권은 환지구역구의 종전토지에 설정된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더라도 환지로 이전합니까? 종전토지에 그대로 존속합니까? 종전토지에 그대로 존속하는 게 원칙이라고. 단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었는 날이 끝나는 때 종전토지에서 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죽어도 소멸해도 종전토지에서 소멸하지 환지받은 토지로 이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환지구역구역의 종전토지에 설정된 수많은 권리 가운데서 가장 지조 있는 그녀의 이름이 지역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급 시에는 지역권은 지조 있는 권리다. 그래서 지조권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환지구역구역의 종전토지에 설정된 각종 권리 가운데서 환지 처분이 있더라도 절대로 보따리 싸고 환지로 이전하지 않고 종전토지에 손속하다가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절개를 지키면서 종전토지에서 죽어가는 그녀의 이름이 뭐죠? 지역권이에요. 공법시간의 지역권은 지조 있는 그녀입니다. 네, 지조권? 민법 시간에 지역권이 뭐죠라고 했는데 지조와 있는 권리입니다. 야단 맞습니다. 공법 시간에만. 그리고 입주한지 처분의 효과입니다. 입주한지 처분은 아파트 입주권이 교부된 거 맞죠? 그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 조성 그 한지받은 토지 소유권을 지정합니까? 건축물 일부에 대한 구분 소유권 지정합니까? 건축물 일부에 대한 구분 소유권과 토지는 공유 지분권을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읽어볼게요. 환지 계획에 따라서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 이때 환지 처분은 동그라미 무슨 환지 처분이죠?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죠. 환지 계획에 따라서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 환지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 일부 동그라미 건축물 일부에 대한 뭘 취득하죠? 밑에 적으십시오. 구분 소유권. 건축물 일부는 구분 소유권이죠. 건축물 일부에 대한 구분 소유권과 그리고 토지에 대한 뭘 취득하죠? 공유 지분 동그라미 공유 지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몇 번? 5번. 환지 처분의 효과 7개 중에서 5개 대부분을 다 해드린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본 이론 과정 도시개발법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걱정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도시 및 주관 경쟁도 하루에 끝내요. 하루에 끝내는데 우리 1, 2월에 처음 오신 분 그리고 공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11월, 12월 입문 과정을 안 듣고 오면 안 되는데 11월, 12월 입문 과정에 강의를 좀 듣고 오세요. 이 숙제예요. 이 입문 과정을 듣고 오시면은
다음 주에 훨씬 수업을 듣기 편하고요. 안 들으면 참 어려우실 텐데. 예.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